자, 이번에는요, 저희 파인드매스 시즌2 산업 전반에서 수학이 맹활약하고 있는 사례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보안. 네. 그 예전에 그 또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인터넷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걸 못 외워서. 아니 근데 초창기 때는 그래도 편했어요. 아, 그렇죠. 초창기 때는 숫자가 4자리 정도면 됐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숫자 4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 은행 계좌번호랑 똑같이 이제 해갖고 편하게 썼는데 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뭐 위험합니다. 자꾸 비밀번호 바꾸셔야 됩니다.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비밀번호가 한 8자리 이상. 8개는 쉬운 거예요. 네. 거의 10자리 이상. 거기다가 특수기호까지 넣어야 되고. 알파벳.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 그렇죠. 근데 절대로 기억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또 6개월마다 또 수시로 바꿔주라고 자꾸 네. 뭐 문자가 오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해커들이 정말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지런해. 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 암호 하나 외우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요즘 진짜 해킹이다, 피싱이다, 보안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수학이 제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중심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삶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핀테크와 같은 금융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 등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보호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접근도 쉬워지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기술.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등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기술이지만 매번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문제가 들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암호는 아주 소수의 데이터야,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에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기 위한 키는 금고 속에 깊게 넣어놨겠죠. 요즘은 보호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암호화하는 키도 늘 꺼내서 써야 됩니다. 자주 꺼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편리한 곳에, 액세스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해커들의 목표는 암호화 스킴을 깨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 키를 훔치는 겁니다. 결국 암호화 키만 훔치면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이처럼 암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에 수학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바로 암호화 기술의 기반에는 수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수학자와 과학자가 만나 새로운 암호 기술의 높은 안전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암호화 키 없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인 동형암호입니다. 제가 서울대 공대에서 사과세미나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동형암호를 설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거를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언급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즉 이제 제어 시스템 중에서 제어 시스템의 해킹 문제를 해결을 하는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그 해킹의 방어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서 동형암호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드론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드론을 혹시 동형암호로 보호할 수 있을 건가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연구하시는 교수님하고 한번 같이 또 만났습니다. 최근 들어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드론뿐 아니라 원격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의 경우 해킹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형암호는 어떠한 수학적 원리를 사용해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하는 과정이란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암호화하기 전 상태의 벡터에 행렬을 곱해 암호문 벡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형암호는 이 과정에서 암호화하기 전 상태에 일부러 오류를 준 후에 이를 암호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암호화하기 전에 홍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길동을 컴퓨터가 무작위로 정한 두께로 바꾸는 오류를 줍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넣은 오류를 해커라도 알아내기 어려운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하기 전 상태인 길동을 유추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렬을 기본으로 한 동영암호 외에 정수를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를 이용한 동영암호에서는 소위 근사 최대 공약수 문제가 어렵다라고 가정을 하고 합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게임을 생각을 해보죠. 제가 소수 하나 P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20곡에 같은 걸 할 겁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소수의 배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저한테 몇 번 질문을 하면 제가 가진 소수를 알아내실 수 있겠어요? 뭐 2번이나 3번 질문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배수 2개만 알고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우리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는데 만일 조금씩 오류를 주어서 대답을 하면 몇 번을 질문해야 될까요? 흥미롭게도 끝자리 하나씩만 바꿔서 대답을 하면 20고개가 아니라 2만 고개를 하거나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도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근사 최대 공약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어려움을 기반을 해서도 조금 전처럼 이제 행렬을 이용한 것과 같은 동영암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영암호는 앞으로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은행 전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개인정보 시스템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암호는 순수 학문으로만 여겨졌던 수학을 산업수학으로 새롭게 각광받게 할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수론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효과라든지 활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수학적 흥미로 2000년간 연구가 된 학문이거든요. 오히려 정수론은 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엮이는 그런 분야였는데, 그런 순수 이론 분야의 연구가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분야에 활용된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제 많은 순수 수학 분야들이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산업에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데이터를 넘어서 사람과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더 겁이 나지 않으세요? 사실 이 보안하면 우리가 무슨 그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암호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그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요즘에 또 드론들도 많이 날리시는데, 맞아요. 네. 드론도 이제 해커가 딱 침입하게 되면 막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엄한 대로 막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로봇도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저의 막 뺨을 때린다던가, 나를 갑자기 때린다던가,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보안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동형 암호라는 것이 수학 원리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됐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된 사례 외에도 동형 암호라는 게 사용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선생님.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리 씨가 말한 것처럼 드론으로 이제 치맥을 배달시켰는데 해커가 침입해서 우리 집이 아닌 해커의 집으로 치맥이 우리 집 배달될 수도 치킨을 있는 가져갔단 거죠.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꼭 막아야 되겠네. 그 영화 다이아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커가 이렇게 침투해서 미사일의 방향도 바꿀 수도 있고 전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동형 암호를 이용한 보안이 철저하게 안전적으로 그래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활용될 분야를 예상해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있잖아요. 이 개인정보는 보안이 더 철저해야 되는데 특히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익명화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신용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익명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안성, 안전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형 암호를 사용하면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이제 동영 암호를 통해서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DNA 연구가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많은데요. DNA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DNA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확충하는 게 관건인데 DNA 같은 경우는 정보들이 그 DNA 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보안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 DNA 뱅크를 추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동영 암호가 활성화돼서 뒷받침이 돼주면 그런 DNA 뱅크 형성까지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동영 암호가 등장하게 된 데는 결국은 수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들어놔도 그 보안 체계를 또 해커들이 어쨌든 간에 뚫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선생님? 네,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암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인수분해를 바탕으로 한 암호 체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기하 벡터라고 하는 단원에서 2차 곡선에서 배우는 타원 곡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암호 체계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식들을 활용해서 암호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커들이 문제를 푸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암호와 키를 훔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되면 그 키를 훔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결국엔 동영 암호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암호화된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서 푼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동영 암호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그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해킹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기에 오류까지 일부러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류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를 흐려놓기 때문에 해커는 그 오류 때문에 혼란이 나서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동영 암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암호학에서는 업그레이드되고 수준이 높은 암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면 보안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거고요. 더불어서 수학이 그만한 역할을 더욱더 하게 될 텐데 이 분야의 전문가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보안이라고 그러면 힘센 사람이 집에 담 높이 쌓아놓고 금고를 좋은 걸 놔두면 오, 네. 그게 보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도둑놈들이 남의 집을 담을 넘을 필요가 없이 해킹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계좌에 있는 돈을 내 쪽으로 빼올 수 있고, 그러니까 랜섬웨어든 디도스 공격이든 수없이 많은 해킹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반면에 이 보안이 취약해지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보안을 무언가가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보안이 자꾸 단계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뭐 정수론이든 선형대수론이든 수학적 요소들이 굉장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과거의 수학자라고 하면 그 순수 수학이나 응용 수학 정도였는데 이제 산업 수학 속에서 아주 그냥 바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진흥원이나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데서 이런 보안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네. 기회는 더 많을 건데 기왕에 우리나라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한 예로 한 대학에서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라는 그런 과가 생겼어요. 오, 그런데 그래요? 그거는 뭐 공학, 그다음에 기술, 수학 이런 것들이 융합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초 단계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수학적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나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수학을 전공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많은 직업적인 기회가 존재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커가 될 바에는 정말 이 해커를 잡는 이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좋은 머리를 좀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자분들한테도 인기도 많아지고. 그래요? 또 여자분들도 남자분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왜냐면 또 해커가 잡는다고 하니까 또 멋있잖아요. 어떻게 영화에서 오늘부터 보면. 좀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이 수학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 어쨌든 또 지금도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네. 좀 직종을 이제 좀 전환해라. 다시 그래요. 좀 좋은 쪽으로 일하던가 정 그게 싫다. 근데 해커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런 분들은 김일희의 매니저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네. SNS 관리 그리고 계좌 관리 잘하세요. 해커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타겟됐어?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시던 대로 그냥 계속 쭉 사세요. 자, 이렇게 수다학과 함께 하시면 미래의 직업 전망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흥미있는 수학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저희 수다학을 통해서 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